이번 시간에는 미래엔 1-2 다양한 의사소통에서 소 2단원이죠. 매체로 표현하기라는 단원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매체로 표현하기는 한마디로 매체의 특성을 이해하는 문제가 100%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매체의 특성을 사례에 적용하는 것, 교과서에 나온 사례에 어떤 매체를 통해서 무엇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매체라는 게 뭐예요? 매체란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수단.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수단 모두를 우리는 매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책도 그렇고요. TV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뭐 신문, 라디오 모두가 다 매체가 되는 거죠. 이 매체 자료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왜 사용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체를 사용하죠.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 뭐 카톡, 뭐 이런 거 모두 다 매체가 될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것 혹은 사실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체 자료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기 지금 필기된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 단원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필기를 했는데 이 내용들은 여러분 교재에 다 그대로 있는 거니까 교재 보면서 좀 이따 한 번 더 내용 파악하면서 할 거고요. 이 부분을 한 번 더 필기하셔도 좋겠죠. 이게 핵심 내용이니까요. 자, 그러면 인터넷 매체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봅시다. 우리가 현대사회에서는 인터넷 매체를 아주 많이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매체의 특성,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인터넷 매체 첫 번째로 볼 것이 전자우편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해요? 이메일이라고 하죠. 자, 이메일은 한 번에 여러 사람에게 어떤 사실, 어떤 자료를 전달할 수 있어요. 또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시간의 제약 없이 어떤 자료를 전달할 수 있죠. 생각도 전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거 첨부할 수 있죠. 또한 인터넷 주소도 연결할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수신받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이메일은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기도 할 때 뭐 편지와 같은 형식을 쓰기도 하고요. 전자우편은 이 이메일은 맨 처음에 뭐 인사말을 쓰죠. 인사말 쓰고 이 이메일을 쓴 목적에 대해서 쓰고 끝인사를 쓸 때도 있고 뭐 사진, 동영상 이런 거 첨부할 수도 있고요. 인터넷 주소를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편지와 다른 점은 이런 사진, 동영상 뭐 이런 거 첨부할 수 있고 인터넷 주소도 연결된다는 게 편지와 다른 특징이고 또 하나는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전자우편이 편지와 갖는 다른 점이 되겠네요. 두 번째로 볼 게 매체 자료 온라인 대화예요. 온라인 대화는 멀리 있는 사람과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죠. 뭐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뭐 문자라든지. 그리고 여러 사람과 동시에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고 시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것도 특징이죠. 또한 이 온라인 대화는 그림말로 감정이나 상황을 아주 간편하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리소통망을 보면 누리소통망 우리가 흔히 말하는 SNS 종류에는 뭐 페이스북도 있고요. 인스타그램도 있고 뭐 여러 종류가 있을 거예요. 이런 누리 소통망은 멀리 있는 사람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어요. 실시간 소통 가능하고요. 자신의 정보와 사생활이 노출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누리 소통망은 뭐라고요? 자신의 정보와 사생활이 노출돼요. 실제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자신의 정보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정보가 유출되죠. 사생활이 노출돼요. 그래서 뭔가 이제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게 이 누리소통망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주제별로 기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사람들과 공감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림말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림말 사용하죠. 사진 첨부 편집 가능하고 또 다른 인터넷 주소를 연결할 수도 있죠. 그리고 블로그 방문자의 통계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봐야 할 것이 인터넷 게시판 댓글
인데요. 이 인터넷 게시판 댓글은 다른 사람과 대화하듯이 실시간으로 나눌 수 있고요. 댓글에 대한 답글도 달 수 있죠. 우리가 흔히 대댓글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인터넷 매체는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네요. 첫째,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제약을 벗어나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림말을 사용해서 혹은 사진이나 글 혹은 음악 등을 첨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림말을 사용하면 어떤 효과?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신속하고 좀 비교적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또 줄임말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소리나는 대로 표기를 하기도 해요. 이것은 바람직하진 않죠. 그런데 왜 사용해요? 빨리 신속하게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전달하려고요. 자, 그러면 줄임말을 사용하거나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한글을 파괴하는데 그죠? 부정적인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언어를 사용할 때는 뭐 한글 파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런 영상 매체를 사용할 때 혹은 인터넷 매체를 사용할 때 뭐 이럴 때 우리가 빨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줄임말을 쓰거나 혹은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거나 그 다음에 하나의 자음이나 하나의 모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은 한글을 훼손하는 이름으로 뭐예요? 하지 말아야 된다. 지양해야 한다. 라는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글을 쓰기도 하죠.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인터넷 매체의 익명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익명성 때문에 자, 폭력이 많이 일어나요. 언어 폭력도 일어나고 또 상대를 비방하거나 인신 공격하는 일도 많이 일어나요. 이런 일은 지양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인터넷 매체의 글쓰기는 어떤 특징이 있나 한번 볼까요? 자, 인터넷 매체로 글을 쓴다는 건 실시간으로 소통을 한다는 얘기죠. 상대에게 그럴 때는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신공격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을 공격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요점을 흐리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를 비방하는 것 인신공격이라고 하고요. 자신과 다른 의견을 배척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는 좋지 않죠. 존중하는 태도가 바람직합니다. 자, 그리고 영상 매체라는 것은 뭐예요? 영상, 시각 자료. 그 다음에 청각 자료를 동시에 사용하는 거죠. 시각, 청각 자료를 동시에 사용하는 매체를 영상 매체라고 해요. 그래서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사용하는 매체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복합 매체라고 부르죠. 이 영상 매체는 TV도 있고요. 라디오는 아니겠네요. 요즘에는 보이는 라디오라고 해서 이제 방송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컴퓨터도 영상 매체에 해당하죠. 자, 예를 들면 뉴스, 광고, 드라마, 뭐 영화, 만화 이런 것은 다 영상 매체에 해당할 거예요. 이런 영상 매체에 사용하는 언어를 우리는 영상 언어라고 하죠. 영상에서 사용하는 언어. 자, 영상 매체에서 어떤 내용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수단, 영상 언어예요. 자, 이 영상 언어의 특징은 문자 언어나 음성 언어보다 실제 대상을 생생하게 전달해요. 왜? 자막도 쓸 수 있고 효과음도 넣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간결하게 전달하기 때문에 한눈에 그 의도, 내용을 파악하기 쉬울 거예요. 간결하게 전달하기 때문에 내용에 담긴 뜻을 한눈에 파악하기 쉽다는 거죠. 자, 영상 언어는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를 모두 담아요. 그래서 복합 매체라고 하죠. 그래서 시각적 요소는 카메라의 거리나 각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자막도 사용할 수 있고 색채 이미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각적 요소는 배경음악과 효과음 혹은 대사에 사용되는 거죠. 자, 여기서 카메라 기법을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카메라로 대상과의 거리를 조절해요. 그럼 롱숏은 뭐냐면 대상을 멀리서 찍어요. 대상은 여기 있는데 카메라는 이쯤 멀리에서 찍는 것을 우리는 얘가 이제 대상이에요. 롱숏 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멀리서 찍으니까 대상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대상의 상황, 주변도 나오니까 상황을 쉽게 보여주기 좋아요. 이럴 때는 롱숏을 사용하죠. 그 다음에 웨이트숏은 뭐냐면 만약에 대상이 인물이라면 머리와 허리까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럴 때는 대상과 머리까지만 중심적으로 보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화 상황. 두 인물 혹은 세 인물의 대화 상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클로즈업 샷은 뭐예요? 대상의 일부분을 크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는 표정이나 그 사람의 표정 변화, 심리 변화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특징이 있겠죠. 두 번째는 카메라를 이용한 각도를 통해서 어떤 자신이 전달하는 말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건데, 로우 앵글은 뭐냐면 카메라를 밑으로 두고 촬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낮은 위치에 놓고 촬영하면 대상은 키가 커 보이겠죠. 그 다음에 하이 앵글은 뭐냐면 카메라를 위에 놓고 대상을 밑으로 찍어요. 그러면 대상이 작아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자, 다음에 교과서에서는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상 제작 과정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영상을 제작하고자 해? 그러면 먼저 뭘 정해야 돼요? 주제를 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영상 제작에 필요한 계획을 세워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영상의 대본을 작성한 후 스토리보드를 작성할 거예요. 그 대본에 맞는 스토리보드는 한 장면의 상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촬영에 들어가고 이 촬영한 걸 편집하고 감상한 다음에 평가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는 뭘 해요? 다양한 매체를 보고 그 매체의 사례를 통해서 그 매체가 주는 효과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매체가 전달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교재 1페이지를 보실까요? 학습 목표가 뭐예요? 다양한 매체를 고려하여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매체의 자료를 직접 제작하는 과정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언어 폭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상대를 배려하여 말하는 태도를 기르고자 이 단원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로 볼 게 뭐냐면 사랑이가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가 해마다 반려동물이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해마다 반려동물이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는 건수, 사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자, 보세요. 자, 얘가 사랑인가 봐요. 사랑이가 뉴스를 보고 있는데 뉴스의 내용이 반려동물이 해마다 이렇게 많이 벌어지고 있네 라는 걸 있는데 이 텔레비전 뉴스는 연도별로 유기동물, 즉 버려지는 동물이 발생하는 수에 대해서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해마다 얼마만큼의 유기견이 발생하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네요. 막대 그래프를 사용하면 그 수를 정확하게 한눈에 보여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11년에는 이만큼이었는데 2015년엔 이만큼이야. 그래서 2011년보다는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해마다 유기견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가장 많이 발생한 할 때가 2012년이네요. 그래서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사랑이가 보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만화 컷을 보니까 지금 당장 이 사실을 반 친구들을 모두와 공유해야 되겠어 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뭔가 공유하고 싶은 사실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매체를 사용하나요? 아마 휴대폰이 될 거예요. 가장 손쉽고 편리하고 빠르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사랑이가 반 친구들에게 소식을 전할 때 휴대전화를 이용했는데 그 까닭은 뭐예요? 휴대전화를 이용한 것은 해마다 유기견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 그 정보를 빠르게 또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여기서 바로 우리가 지금 매체 특성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자신이 사랑해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매체를 활용하여 표현할지, 요거는 생각해 봐도 되는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블로그에 작성해도 되겠죠. 블로그에 작성하면 뭘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죠. 댓글을 통해서 혹은 좋아요와 같은 공감도 이끌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블로그를 이용한다면 이웃, 블로그에는 이웃 추가가 있으니까 이웃이나 검색어를 통해 학교 축제에서 그와 관련된 영상을 제작하여 발표하게 되었다. 그럼 주제는 뭐가 될 거예요? 인권 문제. 자, 유빈이는 그동안 자주 보지 못했던 친구들을 영상 발표에 초대하려고 전자우편을 썼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볼 것은 전자우편, 이메일이네요. 이메일의 내용을 보니까 그죠? 받는 사람을 한꺼번에 다 입력하고 안부를 물어요. 안녕 잘 지내 유빈이야. 우리 만난 지 오래됐지 하면서 인사하고 난 다음에 전자우편을 보내게 된 이유는 영상 발표에 초대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내용으로 알 수 있는 전자우편의 특성 뭐예요? 바로 밑에 보면 나와 있죠.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같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제약 없이 내용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우편을 선택했겠죠. 또 사진, 음악 등 자료를 첨부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실시간으로 내용 전달과 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우편이라는 매체를 활용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 3번은 여기 있는 내용을 쓰면 될 거예요. 그렇죠?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같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제약 없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내용을 전달할 수 있고 자료 첨부가 가능하다. 실시간으로 내용 전달하고 수신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 쓰면 되고, 자, 그러면 4번에서는 여러분은 어떤 일로 이메일을 사용했는지 얘기해보자. 그러면 이 이메일을 이렇게 특정한 목표, 이게 뭐죠? 여기서는 영상 발표회에 이 친구들을 초대하려고 이메일을 보냈는데 다양한 이유로 이메일을 사용할 수 있죠. 안부를 물을 때 단순한 이제 인사인 거고, 어떤 자료를 전송하거나 전송받을 때 이럴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로 이메일을 사용할 수 있겠네요. 다음 매체 자료 볼까요? 온라인 대화예요. 전자우편을 받은 친구들은 유빈이와 온라인 대화를 하면서 학교 축제 방문 일정을 정했다.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으로 알 수 있는 온라인 대화의 특징 무엇이 있나요? 바로 밑에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죠. 온라인 대화, 카톡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명과 동시에 정보 교환 가능하죠. 그림말로 감정이나 다양한 상황을 표현할 수 있죠. 자, 요거를 여기다 써주시고요. 그 다음 6번. 온라인 대화를 통해 대화를 해본 적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사용했어요? 뭔가 이제 의견을 조율할 때, 또 궁금한 점이 있을 때 바로바로 대화할 수 있으니까 해결하기 쉽겠네요. 그래서 이럴 때 온라인 대화를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여기 쓰면서 익히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 온라인 매체 세 번째 것은 누리소통망이에요. SNS.
자, SNS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바로 인스타그램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이와 같은 매체를 우리는 SNS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이런 내용을 썼네요. 오늘은 학교 축제에서 영상을 발표하는 날이야. 그래서 이 지금 교과서의 내용은 한 친구의 이 매체 생활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빈이는 영상 발표 장소를 이동하면서 긴장되는 마음을 누리소통망에 남겼다. 그러니까 이 누리소통망의 기능은 뭐예요? 이 어떤 감정이나 어떤 사실들을 바로바로 전달하고 그에 대해서 댓글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떨려서 한숨도 못 잤어요. 오늘부터 3일 동안 발표합니다. 어서 오셔서 재밌게 봐주세요. 이렇게 쓴 목적인데 이 누리소통망의 단점은 바로 이거예요. 개인 정보가 노출되기 때문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게 그죠? 문제죠. 한마디로 여러분이 말하는 신상이 털린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땡땡 중학교에 재학했어. 뭐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아이가 어떤 그죠 아이인지 그죠 팔 수 있고 또 몇 년생이야 그럼 몇 학년인지까지도 알 수 있으니까 이제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게 이 누리소통망의 최대의 단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누리소통망의 특성은 뭐예요?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가 가능해요. 하지만 신상정보와 사생활 노출의 우려가 가장 높은 게 바로 SNS 누리소통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누리소통망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고 싶은지 말해보자. 자, 여러분 주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뭐 할 때 사용해요? 자신이 하고 있는 생활 중에서 뭐 어떤 음식을 먹어. 그럼 이 음식을 사진으로 찍어서 공유하기도 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어떤 활동이 될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피아노를 치고 있어, 뭐 혹은 뭐 공부를 하고 있어, 이런 것을 사진으로 찍거나 영상으로 만들어서 바로바로 공유 가능하죠. 이런 목적으로 SNS를 사용하고 자신의 감정을 전달할 때도 사용하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의 신상 정보가 노출되는 우려가 있다. 그 다음에 해시태그는 뭡니까? 해시태그는 이렇게 샵으로 표시되죠. 특정 핵심어 앞에 샵이라는 기호를 붙여서 식별을 쉽게 하는 데이터 정보의 한 형태. 그래서 이 앞에 어떤 문자 앞에 샵을 붙이면 좀 쉽게 노출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 정보를 묻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해시태그의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네 번째로 봐야 할 매체 자료가 바로 블로그죠. 자, 인터넷 매체자를 보고 있습니다. 블로그. 맨 처음에 뭐였어요? 이메일, 전자우편. 두 번째는 온라인 대화. 세 번째는 누리소통망. 그 다음에 네 번째 지금 봐야 할 것이 블로그입니다. 자, 블로그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만의 공간이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별로 내용을 묶어두고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학생의 이 일상을 따라가 볼게요. 평소 공연이나 영상 관련에 관심이 많았던 지성이가 유빈의 영상 발표를 본 소감을 블로그에 남겼대요. 자, 어떤 소감인지 한번 볼까요? 친구들과 함께 유빈의 영상 발표를 보고 왔어요 하면서 영상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블로그의 특징은 이런 영상도 게시할 수 있고, 인권은 조금 낮은 소재인데 이를 만화 영화로 쉽고 재밌게 표현해서 공감할 수 있었어요. 이런 영상도 표현하고 자신의 생각도 전달하고 또 뭐야? 댓글도 달 수 있으니까 댓글 확인도 할 수 있고요. 방문자 수와 같은 통계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묶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전달할 수 있다는 이 블로그 특징을 보았네요. 자, 이 내용으로 알 수 있는 블로그의 특성은 뭐예요? 첫째,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다. 둘째, 자신의 이야기를 주제별로 기록할 수 있다.
그림말이 사용되죠. 그리고 사진, 동영상 등 첨부가 가능하고요. 방문자의 통계 확인 가능하고요. 편집이 자유롭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뭐 영상을 게재하거나 빼거나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또 문자를 많이 입력하거나 댓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상호 소통이 가능하죠. 이게 바로 블로그의 특징이에요. 자, 10번 볼게요. 자신이 자주 방문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 그러면 자신이 관심이 있는 분야의 블로그를 스스로 제작할 수도 있고, 그런 블로그를 방문하여서 공감의 댓글을 달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봐야 할 인터넷 매체 자료, 인터넷 게시판 댓글을 봅시다. 자, 유빈이네 반 친구들은 인터넷 학급 게시판에 유빈이 영상 발표를 본 소감을 올렸어요. 자, 제목이 학교 축제는 어땠나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뭐요? 댓글을 달았어요. 이 댓글에서 그 댓글에 대한 답글도 달 수 있는 게 이 인터넷 게시판 댓글의 특징이죠. 자, 그러면 인터넷 게시판 글의 특징이 뭐예요? 댓글로 게시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힐 수 있죠. 또 댓글에 대한 답글을 올린 사람, 게시한 사람이 달면서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갈 수 있어요.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게 다 인터넷 매체였습니다. 인터넷 매체. 인터넷 매체는 컴퓨터 통신망을 기반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매체예요. 많은 정보가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죠. 연결이 되어 블로그에도 뭐 다른 주소를 게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죠. 문자, 소리, 사진, 그림, 영상 등의 정보 교류가 가능해요. 복합적인 양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각, 청각을 합친 것. 그 다음에 블로그, 온라인 대화, 전자우편, 인터넷 게시판, 누리 소통망 등이 인터넷 매체이다. 그래서 블로그의 특징은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별로 묶어서 저장하고 기록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실시간 대화, 댓글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방문자 통계도 알 수 있는 게 블로그의 특징이었고, 온라인 대화는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댓글에 대한 답글도 달 수 있는 특징이 있고, 전자우편은 여러 자료를 이제 전송할 수 있고, 동시에 여러 자료를 발송하고 수신자도 수신이 되었는지도 확인 가능하다. 이게 전자우편의 특징이었고, 인터넷 게시판은 실시간으로 이제 대화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누리소통망도 똑같은 기능인데 신상 정보가 누출되어 우려가 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유빈이와 친구들의 반응을 바탕으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글쓰기의 특성을 생각해보자. 이거 다 쓰면 되겠네요. 자, 얘는 한번 쓰고 넘어갈게요. 첫째,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시공간적 제약이 없다. 다른 말로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인터넷 매체의 가장 큰 특징이고, 두 번째, 얼굴을 보면서 소통하지 않으므로 그 사람의 표정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림말과 같은 것을 이용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특징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인터넷 매체는 신속하게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줄임말 많이 쓰고, 소리 나는 대로 쓰기도 하고, 초성이나 중성만을 간략하게 써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어요. 한글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네 번째 특징은 파일을 첨부할 수 있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뭐 사진이나 글 혹은 영상, 음악 등을 동시에 첨부할 수 있다. 이것도 특징이고, 인터넷 매체의 특징, 마지막 특징,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글을 쓸 수 있어요. 익명성이 있다. 자신의 이름을 숨기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이 익명성 때문에 우리는 뭘 조심해야 돼요? 상대를 뭐 비방하거나 뭐 비난하는 내용을 많이 쓰는데, 그런 것을 뭐 해야 된다? 지양해야 한다. 자신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상대를 무조건 비난하거나 뭐 비하하는 말은 쓰지 말자라는 것이 이제 인터넷 예절이 되겠죠. 그 다음 14번 볼까요?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표현이 있다면 이를 바람직한 표현으로 바꿔보자 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은 인터넷 매체에서 사용하는 뭐 여러 가지
뭐 줄임말 이런 것을 고치면 되겠어요. 자, 15번을 봅시다. 15번을 보니까 다음 교사를 읽고 언어폭력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그러면 문제점을 고쳐야 되는데, 자, 언어폭력의 문제는 자, 한번 읽어보고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대화창에 입력된 거친 욕설은 저절로 귀여운 고양이 그림말로 바뀌고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 역시 올바른 말로 교정됩니다. 비속어를 교정하려고 만든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비속어가 정말 많이 사용되는구나를 알 수 있네요. 이 프로그램의 개발자는 다름 아닌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왜 비속어 교정 프로그램을 만들었을까요? 비속어가 너무 많이 그죠? 사용되기 있기 때문이겠죠. 자, 프로그램 개발자는 고2 학생이래요. 프로그램 개발자. 제 또래 친구들이 욕설을 상당히 많이 쓰는데요. 욕을 쓰지 않고 즐겁게 대화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어요. 청소년들의 기특한 자정 노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프로그램 개발자의 말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뭔가 글쓴이의 생각이 나올 건데, 이 글쓴이가 이렇게 말했네요. 청소년들은 스스로 이 언어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그럼 자정은 뭐예요? 뭔가 좋지 않은 것들을 스스로 바꾸어 좋게 한다. 혹은 깨끗하게 한다. 라는 뜻을 가진 게 이제 자정이죠. 최근 청소년들이 한글날을 맞아 고운말 쓰기 운동에 잇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고운말 쓰기. 자, 청소년 3명 중에 1명은 온라인상에서 언어폭력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했던가 들었던가. 그런 만큼 청소년들의 욕 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욕이라는 것은 비하하는 말 되겠고, 실태라는 것은 있는 그들의 상태를 말합니다. 어른들이 아무리 욕을 하지 말라고 타이르고 혼내도 소용없습니다. 자, 중학생 김모모 씨는 이런 말을 했네요. 선생님께서 욕을 쓰지 말라고 하셔도 애들이 계속해서 욕을 쓰니까 따라서 쓰게 돼요. 이 때문에 청소년 욕 문제를 하려면 10대 스스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이들은 말합니다. 자, 중학생 땡땡 씨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건 결국 청소년 자신입니다. 그러면서 친구들끼리 더는 욕 때문에 상처 입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들의 마음을 난도질한다. 이제 비유적 표현이죠. 마음을 아프게 한다. 라는 뜻이죠. 이 욕설 문제, 그 거친 말투 맞은편에는 자신의 친구를 지키려는 따뜻한 마음. 그럼 여기서 맞은편은 뭘 말해요? 이 언어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친구들도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는 세종대왕을 울린 고등학생들이라는 제목을 가진 뉴스 기사였습니다.
이제 언어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태도가 무엇인지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첫째, 언어 폭력은 물리적 폭력보다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이거 지문에 뭐라고 나왔어요? 청소년들의 마음을 난도질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언어폭력이 정말 물리적 폭력보다 더 큰 상처를 남겨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겠죠. 자, 두 번째는 거칠고 센 말을 쓴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강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고요. 그 다음 언어폭력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봐요. 자신이 그런 언어폭력을 당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역지사지라고 합니다. 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본다. 그래서 역지사지의 태도를 길러야 되겠죠. 자, 언어 폭력의 문제는 뭐라고요? 물리적 폭력보다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갈등과 분쟁으로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파괴할 수 있어요. 따라서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존중하는 태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역지사지의 태도와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 그 다음에 고운 말, 바른 말을 사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인터넷 매체를 사용하여 표현할 때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첫째, 인터넷 예절을 지켜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 표현을 해야 되고요. 상대방에게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방 등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인신공격이 뭐라고요? 그 사람의 인격을 공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과 다른 의견이라고 해서 배척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그냥 다를 뿐이라 라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볼게. 영상 매체의 특성 이용하기. 여기에서는 한 학생이 어떤 영상 매체를 이제 제작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상 매체의 특성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자, 유빈이는 영상 발표를 한 다음에 친구들에게 작품의 내용과 표현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을 받게 되어서 그래서 유빈이는 친구들과 함께 다시 한번 영상을 감상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대요. 자, 영상 매체는 문자나 음성 언어보다 실제 대상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죠. 그리고 내용과 뜻을 한눈에 파악하기에 좋아요. 자, 그럼 다음 내용을 보고 어떤 영상 매체의 특성이 드러났나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내일은 내가 손꼽아 기다리던 야구 수업이 있는 날이다. 얘는 시각자료죠. 그러면서 내일이 되기를 설레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시각자료는 이걸 쓰고 또 청각자료도 쓸 수 있어요. 청각자료 어떤 자료? 밝은 음악을 쓸 수 있겠죠. 왜 밝은 음악을 써요? 내일을 기다리는 설레는 즐거운 기분을 표현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시각자료 중에서 뭘 또 활용할 수 있어요? 얘는 지금 영상이니까 내일을 기다리는 이 설레는 마음을 달력을 크게 보이게 함으로써 이 들뜬 이 학생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시각자료죠. 하지만 내가 야구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비아냥거린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시각자료의 효과 하나 더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야구를 하면서 아주 즐겁고 신나하는 이 학생의 모습을 카메라의 거리를 좁혀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비아냥거린다. 좀 뒤에서 작게 거렸습니다. 그래서 이 야구에 대한 여학생이 야구를 한다는 것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효과적으로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 영상에서 하고 싶은 말, 즉 이 영상의 주제는 뭐가 될 거예요? 인권을 소중히 여기자. 다른 말로 하면 차별하지 말자라는 주제가 될 건데 다음 컷이 또 있습니다. 다음 컷은 왜 그럴까? 이건 뭐죠?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뭘로 넣을 거예요? 자막으로 넣을 거예요. 자막은 시각자료가 되는 거죠. 이때도 카메라의 거리를 조정했나요? 이렇게 시무룩해 하는 이 아이의 표정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클로즈업 샷을 이용했다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장면에선 나도 누구보다 멋진 야구 선수가 될 수 있을 건데 이것은 뭐예요? 상상하는 장면이죠. 자신이 멋진 야구 선수가 되어 이 골의 마지막에 들어와서 아주 점수를 획득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럼 여기에 효과음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효과음? 친구들의 환호성 소리, 그리고 배경음악은 아주 신나는 것으로, 그죠? 효과를 줄 수 있겠고, 왜 그럴까 할 때는 배경음악, 어떤 배경음악 넣어야 돼요? 조금 우울하고 무거운 분위기에 배경음악을 활용할 수 있겠네요. 자, 이 자료는 뭘 보여주는 거야? 영상 매체는 이러한 특성이 있으니까 이런 특성을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와 다른 것이다. 자, 문자나 음성 언어에 비해 어떤 대상이나 의미를 한눈에 보여주기 쉽고요. 또 생동감 있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뭘 다뤄요? 남녀 차별 시선에 대해 다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제작한 목적은 뭐예요? 차별하지 말자. 남녀 차별적 시선을 거두자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학생이 야구를 매우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야구 수업이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밝은 배경음악을 써야 되겠고요. 시각 자료는 이 즐거워하는, 설레고 있는 이 아이의 표정을 볼 수 있고요. 이때 카메라의 거리는 중간 정도 되죠. 그래서 요런 카메라 기법 거리를 조정했어요. 요 상반신만 나오게, 그 다음에 배경도 나오게, 이런 샷을 뭐라고 그래요? 웨이트 샷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일을 기다리는 설레이는 마음을, 여기 달력이 있으니까 달력을 크게 클로즈업 해서, 클로즈업 샷으로 해서 이 설레이는 마음을 강조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상상하고 있어요. 아니요, 상상이 아니고 생각하고 있죠. 내가 야구를 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아주 따가운 차별적 시선을 보내는 모습을 전체, 그 배경을 전체로 담았어요. 전체로 담은 것은 우리가 롱샷 혹은 롱숏이라고 하고요. 이 카메라의 거리를 조정했어요. 이 뛰는 아이의 모습을 크게 조정한 이유는 이가 이 야구 경기할 때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장면에서는 왜 그럴까 하면서 이 아이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죠. 내가 여성이라고 내가 야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거야? 왜 그럴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약간 침울한 분위기니까 배경음악도 약간 침울한 음악을 그죠? 써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럴까라는 것은 시각자료 즉 자막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넌 누구보다도 멋진 난 누구보다 멋진 야구 선수가 될 수 있어. 이것은 상상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상상하는 부분은 이렇게 이제 그 주변 테두리를 흐릿하게 해서 좀 효과를 줄 수 있을 거예요. 상상하는 장면임을. 그러면 여기는 시각적인 효과를 이 가장자리를 흐릿하게 해서 효과를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음악, 청각적 자료는 효과는 뭐예요? 아주 즐거운 상상이죠. 그러니까 배경음악도 신나야 되고, 내가 이렇게 멋지게 야구를 하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아주 환호성을 칠 거야 라는 환호성 소리도 효과음으로 넣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영상 자료 두 번째 걸 봅시다. 이런 영상 자료를 만들었대요. 삼촌의 투표를 도우러 간 날. 그런데 그러니까 삼촌이 여기 있고 자신이 여기 있어요. 이거는 롱테이크 샷이죠. 롱테이크 샷은 인물과 주변 환경, 배경까지 모두 보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뭘 보여주고 있는 거죠? 투표하러 갔는데 여기 계단밖에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없네요. 그래서 이 몸이 불편한, 걷지 못하는 휠체어를 탄 이 삼촌이 차별받고 있는 거죠. 투표를 해야 돼요. 이 몸이 불편한 사람도. 근데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몸이 불편한 사람을 차별하는 이런 사례를 다루고 있다는 것 알 수 있고요. 왜 그럴까 하면서 또 심각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배경음악, 무거운 배경음악, 청각 자료를
넣어서 이 상황을 좀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물음표라는 시각자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저 의아해하는 모습을 조금 더 강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때 사용된 카메라는 클로즈업 샷이 되겠네요. 이 사람들의 표정 변화, 그죠? 의아해하는 표정을 뭘 통해서 보여줘요? 클로즈업 샷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 클로즈업 샷. 다음 장면을 보니까, 자, 삼촌과 내가 아주 웃으면서 뭘 타고 있어요. 이게 계단이 아닌 그 평평한 길을 이용해서 투표장으로 가는 모습을 본 거죠. 상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상할 때는 이 가장자리를 흐릿하게 하여 상상임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시각적 효과가 되는 거고요. 기뻐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카메라의 거리를 조정하여서 효과적으로 보여주네요. 기뻐하는 두 얼굴을 클로즈업 샷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인권은 우리 모두의 것,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노력하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영상 제작물의 주제, 이 영상 제작물에서 하고 싶은 말이 되겠죠. 그러면서 위에서 등장했던 뭐 야구 선수들, 삼촌 다 친구들의 모습이 모두 나와서 웃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시각 자료가 될 거고, 인권은 우리 모두의 것, 이것도 이제 자막으로 넣어서 시각 자료가 될 건데, 이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길어서 인상적으로 전달할 수가 없을 거래요. 그럼 얘를, 이 하고 싶은 말인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뭐요? 길이가 너무 긴 이 자막을 짧게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짧게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인권은 우리 모두의 것 이라고 바꾸면 이 긴 자막 대신에 이 짧은 이 문구가 한눈에 쏙 들어와서 전하고자 하는 말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때 사용되는 배경음악은 당연히 뭐야? 예, 모두 다 활짝 웃고 있으므로 밝은 음악을 쓸 수 있겠고, 또 이 부분에서는 이 즐거운 상상이니까 밝은 음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왜 그럴까 하는 부분에서는 어두운 음악, 배경 음악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제작할 때 사실은 모두 다 전체적으로 밝은 배경 음악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얘를 재구성한다면 두 가지를 고쳐야 되겠네요. 첫째, 이 전체 배경을 밝은 음악으로 한 것은 왜 그럴까 하는 장면, 여기에서 왜 그럴까 하는 장면에는 어두운 배경 음악으로 바꿔주고, 또 여기 마지막에 이 부분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너무 기니까 이렇게 짧은 문구로 바꿔주고 재구성해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효과음도 넣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효과음이 안 나왔습니다. 여기 환호하는 장면, 친구들이 이 여학생이 야구를 잘해서 환호하는 장면을 효과음으로 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한 얘기를 모두 문제에서 묻고 있을 건데 한번 다시 볼게요. 자, 갈래는 영상이에요. 영상 매체니까 이제 만화가 될 거고요. 주제는 인권을 소중히 여기자, 즉 차별하지 말자는 주제로 두 가지의 이야기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사회적 차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학생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므로, 그죠? 무겁지 않게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이게 바로 이 영상 자료의 특징이고요. 자, 영상 매체란 이런 시각 자료 혹은 청각 자료를 복합적으로 이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이다. 특징은 영상 언어를 활용해서 전달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시청각을 모두 사용할 수 있어서 뭐라고 한다? 복합 자료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첫 번째 이야기, 여자가 야구를 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먼저 보여줬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성벌했다는 차별 문제를 제기했고요.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휠체어를 탄 삼촌이 2층에 있는 투표소로 못 올라가는 상황, 즉 평평한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거는 몸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차별 문제를 제기한 거죠. 그래서
보기를 활용하여 영상에 사용된 언어의 구성 요소를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자. 위에서 한 건데 한 번 더 하도록 할게요. 자, 영상 언어이기 때문에 영상 매체이기 때문에 시각적 요소, 청각적 요소를 다 사용했는데 시각적 요소로 사용된 건 자막, 문자, 이미지 등이 되겠고 청각적 요소로 사용된 건 배경음악과 효과음이 될 거예요. 자, 다음 문제를 볼 거예요. 17번. 다음 글과 비교하여 이 영상에 사용된 언어의 특징. 그러니까 영상 언어의 특징과 여기 문자 언어의 특징을 비교하라는 얘기죠. 아까 그 영상을 이렇게 문자로 텍스트로 표현한다고 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상 매체에 사용된 언어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실제 대상의 모습을 문자 언어보다 더 생생하게 전달하죠. 그리고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문자 언어보다 훨씬 간결하게 전달돼요. 그래서 그 속에 담긴 뜻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앞에 있는 16번 문제를 제가 대략 하고 넘어가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정리해 봅시다. 영상 매체, 영상 언어의 특징. 먼저 시각적 효과, 청각적 효과를 보면 시각적 효과에서요. 왜 그럴까라는 자막을 효과적으로 사용했고요. 달력이 점점 크게 나오는 모습과 삼촌의 시무룩한 표정. 이 강조되는 부분에서는 카메라의 거리 변화를 확인했어요. 달력이 점점 크게 나올 때 클로즈업 되겠죠. 달력이 또 삼촌의 시무룩한 모습도 클로즈업 될 거예요. 그 다음 상상하는 장면은 가장자리를 흐릿하게 하여서 시각적 효과를 누리고 있고요. 청각적 효과 전체적으로 밝은 느낌을 썼는데 사실은 얘를 뭐 해야 돼요? 재구성해야 돼요. 왜? 어두운 부분에 그러니까 삼촌의 시무룩한 모습이나 내가 야구 를 하는데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봐요. 그럴 때 왜 그럴까라는 자막이 있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밝은 느낌이 아니고 뭐야? 어두운 배경음악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이게 이제 재구성, 즉 바꿀 내용이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음표가 등장할 때마다 야구 매트에 공이 맞을 때 혹은 친구들이 환호할 때는 상황에 맞는 효과음을 사용했는데 또 하나 보자면 마지막 컷 자막에서 문구가 굉장히 길었어요. 인권은 우리 모두의 것,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노력하며 모두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해 그래서 이 긴 자막을 짧은 자막으로 바꾼다. 그래서 뭐로 바꿀 수 있다? 인권은 우리 모두의 것. 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재구성한 거 두 개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밝은 느낌을 준다는 것에서 어두운 배경음악 두 군데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주제를 강조하는 표현 여기에서 이 자막을 짧은 자막으로 바꾼다. 인권은 모두의 것으로. 자, 여기까지 봤고 그 다음에 영상 언어 자, 앞에서 한 건데 다시 한번 볼게요. 영상을 통해 어떤 내용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언어 수단이죠. 구성 요소는 시각, 청각이 있다고 했고요. 사용 효과, 문자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죠. 그래서 내용을 더욱 생생하고 감각적으로 전달한다는 게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 영상에 사용된 언어의 구성 요소를 보기와 같이 정리해보자 라고 했어요. 여기서 뭐야? 재구성하고 싶은 것이요. 자, 두 가지 아까 얘기했죠. 재구성하고 싶은 요소. 마지막 장면에 사용된 자막이 너무 길어. 그러니까 뭘로 바꿔요? 짧은 자막으로 바꿔. 인권은 우리 모두의 것으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바꿔. 그 까닭은 뭐야?
시무룩한 모습은 그저 밝은 음악이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두운 배경으로 바꿔서 차별받는 상황에 심각성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 제가 이걸 섞어서 썼네요. 재구성하고 싶은 요소 첫째는 밝은 배경음악을 어두운 배경음악으로 바꾼다. 왜냐하면 그 장면이 왜 그럴까 하면서 시무룩한 장면인데, 밝은 음악을 사용하면 이 차별받는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므로 어두운 배경음악으로 바꾼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것은 바로 이거죠. 마지막 장면에 사용된 자막이 너무 길어서 내용이 분명하게 느껴지지 않아. 그러니까 한눈에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니까 짧은 자막으로 바뀐다. 간결하게. 그래서 인권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바꾼다. 그래서 바꾼 거 하나, 바꾼 거 둘. 이거는 반드시 시험에 나오니까 익혀두시고요. 그 다음 20번부터 34번까지의 내용이 남아있는데요. 자, 지금 1시간이 되었으므로 파일을 끊고 두 번째 파일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